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6호 제2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휠체어 맞춤 가방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정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5일 경기도 누림센터에서 열린 휠체어 맞춤 가방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정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 휠체어 맞춤형 가방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호흡 기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제안을 받아 외출 시 소지용품의 정돈을 위한 칸막이 기능형 가방과 외출용 산소 마스크 보관을 위한 기능형 가방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023년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 증액, 2024년 본 예산 5천만 원 예산 증액에 기여하였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안미래님, 강창원님, 양덕선님, 양정혜님, 우형섭님, 박노환님, 정혜화님, 서다령님 등 휠체어 사용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맞춤형 가방을 직접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방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리함과 실용성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휠체어 사용 환경에서의 수납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안미래님은 맞춤형 가방을 사용하면서 외출 시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하기 훨씬 편리해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창원님은 가방의 구조가 휠체어에 잘 맞도록 설계되어 사용 중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양덕선님은 가방의 내구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사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양정혜님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점도 제안하였다. 우형섭님은 가방의 색상이나 디자인 옵션을 더 다양하게 제공해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으며 박노환님은 휠체어 부착 방식이 간단하지만 초기 설치 과정에서 더 상세한 안내가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정혜화님은 가방의 방수 기능이 강화되면 야외 활동 시 더 유용할 것 같다며 추가적인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지원 사업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후 박 의원은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들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단순히 물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번 휠체어 맞춤 가방 지원 사업은 사용자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여 실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영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직장운동부 정원, 조례에 명시해야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도 부위원장, 국민의힘, 광주 1, 24일, 목. 실시된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직장운동부 정원 규정 조례상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유영도 부위원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연패를 기록하며 체육웅도로서의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며 하지만 이런 저력을 보여줬기에 이제는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장애인 경기인을 포함한 직장경기부 정원을 명시하고 있어 그 규모나 사업 진행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며 현행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장애인 경기 종목 경기인 60명을 포함한 총 26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최악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규모를 예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웅도 경기도의 장애인 엘리트 체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만약 관련 정원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조례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백경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조례에 규정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 대답을 듣고 내년 중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만약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재 10개 팀 85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와 6개 팀 27명 정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이 규정되어 더 많은 수의 선수들이 경기도를 위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임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이 기금 고갈과 함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경기도 체육진흥과는 관련 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증액 및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 전임 체육지도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대시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 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기존 일자리에 명확한 경계가 없어 일자리 참여자들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복지국에게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하면 관리와 책임이 일관되지 않다며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다면 모른다고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 소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하여 예산 낭비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금가고 녹슨 자활기업 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제도 전할 때 최만식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 PC 무상 출장 수리 지원 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 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온 자활기업 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 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 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 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 지방비 2대 한 매칭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최초로 추진됐던 2018년에 경기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아쉽게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물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사업 선정을 최종 취소됐다. 최 의원은 부지 소유권자는 경기도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공모사업의 제도 전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중고 PC 무상 출장 수리 지원 보조금 확대해야. 최만식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중고 PC 무상 출장 수리 지원 사업 보조금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장애인 중고 PC 무상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은 도내 장애인이 일반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수리와 점검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의 중고 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이 중단 후에 도입됐으며 현재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수리를 도맡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조금 명목으로 올해 8,8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된 점을 들면서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어 인건비만으로도 빠듯할 정도라며 불용 PC 수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운송료 등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모성 고가 부품 구매가 어려워 서비스 지원에 제약이 있어 수리를 받았더라도 PC 성능이 일반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불만과 민원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